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간에 일어난 송산쟁터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산쟁터는 명천전쟁의 전투입니다. 1641년에서 1640년에 걸쳐 오랜 명나라 청나라 사이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송산에서 금주에 걸쳐 있어서 중국에서는 송금지전, 송금전투 또는 송금대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성지가 지휘한 10만 명 이상의 명나라 쟁의군이 금주에 고립된 조대수를 구원하고자 출정을 했으나 결국 청태종 다이지가 이끄는 천군에게 안파되었습니다. 후군이 받은 것을 알게 된 조대수는 항복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정예병력을 대부분 상실한 명나라는 타격을 받고 이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만한 역량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2년 뒤 이재상의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누라치가 1616년 후군을 세고 1618년 부수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명나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동과 요소 지역의 대부분을 호금에게 빼앗겼습니다. 웅쟁필과 원송왕 같은 명나라의 명령들은 여전서 후금군의 우세를 인정하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후금의 공시를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원송왕은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산해관과 만리장성을 넘어 송산성, 금주성 등의 4개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진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홍위포 등의 화약 무기를 이용하는 전략은 1620년 영원성 전투에서 그 효용을 입증하였습니다. 태조 누라치가 폭망하고 그 뒤를 이은 청태종 황타이지는 1629년 내몽골 지역으로 유배하여 만리장성을 취약한 부분이었던 삼성 북부와 산사성 및 회배식 남부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약탈전을 하였습니다. 호금군이 명나라의 수도인 베징에까지 접근하자 원송왕은 부관 조대수와 함께 2만 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와서 베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에 말 원송왕이 모함을 받아 구금되었습니다. 조대수는 요소로 달아났습니다. 원송왕은 직경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조대수에게 옥중 사실을 권했습니다. 끝까지 명왕제에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설득에 의해 조대수가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후금 측은 명군의 포로와 귀순자들로부터 홍위포의 제작과 사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홍위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40문의 대포를 앞세워 1631년 조대수가 지키는 대령화 요시를 포기하였습니다. 조대수는 결국 항복하였습니다. 후금 측에 충성을 다하는 척하며 금주성에 항복을 권하겠다고 해놓고 금주성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대수는 10년간 금주를 지켰습니다. 후금은 1636년 칭지하고 국호를 대청으로 바꿨습니다. 1637년 조선을 진공하여 배후를 안녕시키고 명나라의 전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1640년 황족 지리걸령이 지휘하는 청군 4만 명의 금주를 포위하였습니다. 외성이 항복하자 조대수는 북경의 조정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량제는 자신이 믿던 에이스 홍성제에게 금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홍성제는 그의 사울, 오상계 등의 장군 8명과 함께 화성총, 홍위포 등으로 무장한 10만 명 이상의 보병 및 4만 명가량의 기병에 포함된 정예병력 13명을 이끌고 산해관을 나왔습니다. 명나라가 금주에 대한 구원을 원했다는 사실을 탐지한 청나라는 금주에 대한 포위를 풀고 몰라는 대신에 명나라의 대규모 구원군을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명나라의 구원과 청나라의 여격군 사이의 첫 번째 전투는 송산과 금주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송산은 금지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지 않고 두 성체 사이에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1941년 6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르갈랑이 지휘하는 청군은 대표를 당했습니다. 사찰이나 포위되었으며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맹군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속전은 속기를 독촉하던 승정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홍성제는 금지로 계속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맹군이 신경의 청군이 곳곳에 설치해 놓은 목책 등의 장애물에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지르갈량의 전멸에 가까운 참표 소식을 들은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선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만상적인 물자 부족이 시달리고 있었던 청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태종의 영국을 내릴 포화장수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전쟁을 장기적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청군이 맹군이 전방의 소규모 공격을 지속하는 사이 일부의 청군이 맹군이 배후로 들어간 맹군이 보급로를 끌어버렸습니다. 특히 송산성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필가산에 있었던 맹군의 보급기지가 함락되어 청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맹군은 청군에게 포위되고 그의 팔을 포위된 맹군은 결정과 후퇴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홍승준은 최고의 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휘하의 장군들은 반대하면서 보급 위에 사냥관을 후퇴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공패에 질린 여러 장군들의 제멋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홍성지 수직은 수만 명의 병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태종은 맹군이 대거한다는 첩보를 전해 듣고 맹군이 테러에 복병을 배치해두었습니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후퇴하던 맹군이 장군들과 병사들 청군이 복병에 걸려 괴멸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후퇴 계획을 몇몇에게 세운 오상기를 포함한 3만 명 가량만이 산해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성진은 남은 군대를 이끌며 송산성으로 밀려들었으나 여기서도 다시 포위되었습니다. 맹군은 포위를 뚫어오고 여러 차례 야간 공격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식량마저 떨어졌습니다. 결국 홍성진의 부장이었던 하승덕이 원래 항복하고 청군을 맞아들이면서 1940년 2월 송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맹나라 장수들과 병사들이 송산에서 죽었습니다. 홍성진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청태종의 극진한 요청으로 인해 청나라에 기순하였습니다. 한편 고립되어 금지를 수상하고 있었던 조대수는 식량이 떨어지고 사제가 석출하여 방어가 불가해졌습니다. 홍산성이 함락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선물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장수들 중에는 이미 한번 백신한 조대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태종은 그를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이후부터 조대수는 충실한 청나라 신하가 되어 대명 공력에 종사하였습니다. 청나라 요구에 따라서 조선도 운명을 벌였습니다. 기마 전투를 성질에 이끌었던 요림이 지휘하던 조선군은 비록 수가 많지 않았지만 조선 보수들은 뛰어난 저격 실력으로 명렬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제를 하고 난 이후 10년의 볼모로 잡혀와 있었던 세월인 사자도 금제에 와서 조선군을 독려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참패로 큰 충격을 받은 명나라 조정은 청나라에게 강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청태종은 계속 공격해야 한다는 진화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명나라에게 유일한 강화 조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명나라는 이 자성의 반란으로 내후 애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송정제는 비밀리에 병무상사인 진신갑에게 정권을 주어 당판을 하기를 지시하여 신속히 광한을 맺고 청군의 힘을 빌려 이자상을 평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 이 비밀이 누설을 되는 바람에 송정제는 채무를 진신갑에게 돌려 그를 사형에 처해 명나라 청나라 사이 합의가 깨졌습니다. 청태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재차 명나라에 대하여 압력을 가했습니다. 계주를 점령하고 경주 남쪽까지 깊숙이 들어와 선동으로 달아서 84개 성을 약탈하고 경기 시방을 격려하여 청나라의 수도인
선장으로 해군하였습니다. 성산 전 대표전 각등이는 망하고 있었던 명나라의 운명에 치명타였습니다. 우선 명나라의 정예병이 소멸되어 더 이상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상사령관이 홍승주 등 많은 장군들이 항복하거나 죽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유능한 장수의 시가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승주는 청나라가 입관에 성공한 뒤 많은 명나라의 장수들을 설득하여 청나라의 기순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많은 명나라의 장수들이 청나라로 기순하였습니다. 한편 1627년 명나라의 한안과 섬사지역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명나라 내부 체제의 문제점들과 결정적으로 일진 발생한 기후변화, 즉 소빙하기로 나타난 대기후로 인해 민생이 파탄났으며 결국 농민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자성을 의심한 농민반란 세력은 한때 세력을 떨쳐서나 1630년대 중반 홍승주, 손진, 전정, 양사창 등이 이끄는 관건에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성의 무려 수십만 명의 사람과 선진에 응거하며 제기 기회를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수혈경이 성산전에서 소멸되어 버리자 기회를 잡은 이들은 하나로 이당하여 세를 걸게 하였습니다. 예전에逃亡했다거나 도망친 부하들이 다시 이자성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유민들, 탈량한 병사들이 가세하면서 이자성의 새로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파주주에서 세계해진 강건을 연파하였습니다. 결국 1644년 이자성이 반란군의 빼짐을 참여하고 명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송산 전투를 걸고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임경은 평제호란 이후도 명나라와 내통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홍승주가 청나라에 퇴원하면서 임경하고 주고받았던 그간의 사찰들이 청나라에게 전해졌습니다. 일찍부터 임경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청나라는 확증을 잡게 되어 조선의 임경학과 최명길 등을 합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경학은 체포되기 전에 탈출하여 명나라로 망명해 명나라 장수가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포로가 되어 청나라에 합성되었습니다. 이후 임경학은 소선으로 귀환했지만 신기원의 억세에 걸려온 뒤에 채공을 당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 있던 최명길은 스스로 모든 채공을 혼자 껴안고 청나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명길이 당당한 태도에 감탄한 청태종은 최명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시일에 다라페렉 등이 헌명하였습니다. 또 명하여 네 대신 적풍공 탐성과 이등 8기 5군 참령각 이론과 내거의 정병 50명을 인솔하여 고고로 왕하여 설복하게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출량하자 명보병 1000인을 우하였습니다. 행사로부터 괴둔하니 아군 전봉의 병으로 추격하였습니다. 탐정과 이등이 다시 설병하여 추격함으로써 모두 참하였습니다. 마침내 고거에 이르러 설박하였고 명기병 등 8,000명과 보병 600명을 조하였습니다. 행산이로부터 도돈하였는데 탐청과 이등이 진섬하였습니다. 이에게서 참사한 적중을 계산하니 53,783명이고 획도가 많은 7,444필, 낙타는 66필이었으면 각주는 9,346이었다고 합니다. 명명이 행사한 남쪽으로부터 탑산에 이르기까지 부현 사자가 신병하이고 소기한 말필과 갑주는 수로서 만개하였습니다. 해정의 시체가 물에 뜬 시체가 표탕 다니고 있었고
상의 심모한 용력과 재승 상대방의 생각지 못한 특출한 전략으로 명나라 병사 13명을 격파하였습니다. 재고 나프 마른 나무 꺾여 썩은 나무 버리트기와 같았다고 합니다. 지그하고 신성하게 지시함과 정한이 이로 인하여 어둠한 야중에 아군의 오상 잘못했다지만 자가 8인가 시절 이인에 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후 부러지고 굽히기 난 자가 없었습니다. 송사에서 아군이 포위를 파하고 청도 홍성주 순무 구민왕 병모 장두 여공 왕지정 당판 왕국동 주정사 동지 장유민 영대현 청명 양정신 병고와 더불어 조대수 등이 있었습니다. 사절은 10,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대의 양식이 또한 부족할 새가 공공에 달하였습니다. 아군이 다시 외호를 밤하고자 했는데 청명 오상제 왕박 백광은 마와 이범면 당통 낭중 장략기 등이 강도로 교전 달아났으며 그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잠눈에 몰래 달아났고 완성되기 전에 마침내 탈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칭묘를 찬하여 피텝식 사포야와 훗날 등을 결하여 성경에 이르게 제품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1640년을 8월 29일 도레이 보이러 도도 등이 영으로 돌았습니다. 또 명을 내려 대신 적풍궁 탐상과 이 등은 8기 파야라 자란 장민각 이른가 내로위 정명 50명을 인솔하여 고교로 가서 매국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파야로 영을 나오자 명군 보병은 1000명과 조화하였습니다. 행사로부터 무너져 달아나니 아군 전봉의 군사로 추격하였습니다. 탐청과 이 등이 다시 군을 인솔하였고 추격하여 모두 죽였습니다. 마침내 고교에 이르러 매국을 설치하였고 명군 기병 8,000명과 보병 600명을 만났습니다. 행사로부터 도주하여 달아나니 탐청과 이 등이 모두 죽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삼사는 적의 무의를 해하느니 53,783명이었고 획득한 말은 7,444필, 낙타는 66, 갑주는 9,346벌이었다고 합니다. 명군이 행산 남쪽으로부터 탑사나 이래까지 바다에 다가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버리고 간 말필 갑주가 만을 해갔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던 셋째가 떠다녔으며 그 많은 것이 기력이야 15리 때와 같았다고 합니다. 심한 용략과 특출한 전략으로 명문 14만 명을 격파하기가 마르고 썩은 나무를 꺾는 것과 같았다. 신속하게 정하고 지시하니 이러한 예나의 어두운 밤중에 아군이 잘못하여 다친 자가 병사 8명과 고토로 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부러지고 굽히난 자도 없었다고 한다. 성산에서 아군이 포위를 당한 자는 청독, 홍성주, 순무구민양, 병도장도, 여공, 왕지정, 동판, 왕국동, 주정사, 동지, 장민, 왕견, 총병, 왕정신, 조병교와 더불어 조대수 등이 있었고 사주는 10,000명에 불과했다. 성내의 양식이 또한 떨어지자 새가 공고하여 극기에 달하였다. 아군이 다시 밖의 회자를 파고 지치게 하였다. 총명 오상계 왕박 백광은 마과 이보명 당통 낭중 장작기 등의 여러 갈래 되어져 달아났다. 그 나머지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몰래 달아났으니 완성되기 전에 마침내 탈출한 자들이 많았다.
이제 다시 직서를 써서 사포해와 호든 훗날 등을 보내 신량에 이르게 하여 승전을 선포하게 하였다. 홍성지가 포위 당하고는 방해만 몰두하였다. 홍타의 지의 명령으로 법무정의 항복을 설득하러 갔다. 미국 나라는 욕만 먹고 돌아왔다. 이때의 야사에 따른 이 타이밍에 홍타이지가 후공인 일목궁 장비를 등방시켰습니다. 장비가 인산탕을 들고 홍성지에 가서 민계를 유행한 홍성지를 퇴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야사에 불과하다. 홍성지는 청의 지형으로 온 조선군 때문에 전대사에 패배했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에 대해서 양심을 품었다. 청의 중심이 된 후로는 수차례 조선에 해를 끼치려 하였다. 제2차 국군 내전의 와중에 1948년 가을에 같은 위치에서 청나라 25만 명, 명나라 20만 명과 비싼 병력으로 공산군 25만, 청기섭 국민당군 15만 명을 포위해서 청군이 그렇듯이 아사직전을 작전을 폈다. 결국 수많은 아사자가 나온 끝에 결국 국민당군을 항복하였다. 국민당군을 지휘했던 범한길 중장도 홍성지가 그뜻이 자결하지 않고 통화해버렸다. 이 기점으로 제2차 국공내전은 역전되면서 국민당군은 무너졌고 결국 명나라가 그랬듯이 중화민국의 남경 전부 다 무너졌다고 한다. 이상 명나라와 청나라가 일어난 송산전투에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폐함으로 해서 명나라는 결국 이자성이 난까지 겹쳐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